어머니, 요양원 계약금 이미 넣었어요. 민수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입소 날짜 잡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시니까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박순자 75세입니다. 이 집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10년 동안 돈을 모아 지은 집, 아들을 키운 집, 제 인생 전부가 담긴 집입니다. 그런데 욕실에서 한 번 미끄러졌다고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 해도 요양원에 가라는 그 한마디는 이제 당신 인생은 끝났다는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나이 들어도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발견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집에서 45년을 살았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갑습니다. 손끝에 닿는 얼음 같은 감촉이 먼저 느껴졌고, 그 다음엔 무릎에 박힌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신음이 목구멍을 긁고 나왔습니다. 욕실 문턱. 30년을 넘나들던 그 문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세면대 모서리를 간신히 붙잡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그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 욕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셉니다. 예전엔 제가 이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이젠 이 아이가 저를 들어 올립니다. 괜찮아. 그냥 좀 미끄러졌을 뿐이야.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매번 달려올 수도 없고, 요양원에 가시면 24시간 돌봐드리잖아요. 밥도 나오고, 의료진도 있고. 난 안 가.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난 안 간다고. 손바닥이 소파 팔걸이를 탁 쳤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나랑 10년 넘게 돈 모아서 산 집이야. 45년을 산 집이고, 너를 키운 집이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죽을 집이야.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제 형편도 아시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애들 학원비에, 집 대출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낮에 저희 부부 다 일 나가면 어머니 혼자 계셔야 하는데,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럼 날 죽으라는 거야?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수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가는 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들, 낯선 방, 낯선 침대에서 하루하루 새면서 죽길 기다리는 거잖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 쉬기가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곳은 괜찮은 데예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가보시죠. 난 안 간다. 어머니, 내 대답은 편하지 않아.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거실 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욕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타일, 금 세면대, 녹슨 수도꼭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 안 공기에서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45년 묵은 삶의 냄새였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내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진 제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혼자서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췄습니다. 오렌지빛 불빛이 낡은 벽지 위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기운이 없었습니다. 24시간 돌봐드려요.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돌봐준다. 75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한테 누군가 나를 돌봐준다는 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곳곳에 얼룩이 졌습니다. 저 구석, 민수가 어렸을 때 크레파스로 그린 낙서 자국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우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그게 정겨웠으니까요. 거실 한쪽의 작은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겁니다. 못질이 서툴러서 한쪽이 삐뚤어졌지만 30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손으로 책장 모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무 결이 거칠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싱크대 옆 찬장 손잡이가 헐거워져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매번 조심조심 열어야 합니다. 그래도 익숙합니다. 제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모든 모서리를, 모든 삐걱거림을, 모든 냄새를. 새벽의 햇빛이 동쪽 방 창문으로 먼저 들어온다는 것도 압니다. 비 오는 날 북쪽 벽에서 물이 스며든다는 것도 압니다. 바람 부는 날 현관문이 덜컹거린다는 것도 압니다. 이 집은 저고 저는 이 집입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 집을 짓겠다고 우겼습니다. 여보, 우리 집 짓자.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당시엔 다들 아파트로 이사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집이 셌습니다.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고 남편은 밤 10시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집이 완성된 날을 기억합니다. 봄이었습니다. 마당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늙자. 그날의 따뜻한 햇살이 아직도 손등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정말 늙었습니다. 남편 동식은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이 집 안방에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당신이 있던 곳에 계속 있을게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된 게 외롭긴 했지만 이 집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벽지를 만질 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남편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동식의 손때가, 동식의 숨결이, 동식의 웃음소리가 이 집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에 가면 남편과의 기억도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발소리가 마루에 울렸습니다. 낡은 나무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30대였을 때입니다. 남편은 웃고 있고 저도 웃고 있습니다. 뒤로 지금 이 집의 골조가 보입니다. 집을 짓던 날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모서리가 해져서 거칠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여기 있을게. 당신이 있는 곳에 계속 있을게.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남편 동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얼룩이 있습니다. 비가 새서 생긴 얼룩입니다. 남편이 내년엔 고쳐야지 하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내년이 오기 전에 남편은 먼저 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죽겠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지만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도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손에 쥔 사진이 따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언니, 나야, 옥순이. 이웃집 김옥순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언니 얼굴이 왜 그래? 옥순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들이랑 싸웠어? 아니야.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 경로당 같이 가자. 거기 가면 점심도 주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 혼자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집에만 있기엔 답답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마을 경로당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모모동 경로당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였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방 안에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거기 광 내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됐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순자 언니 왔네. 오랜만이다. 박영희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끌고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언니,
여기 앉아. 내가 차 끓여줄게. 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벽을 둘러봤습니다. 게시판에 여러 가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안내, 치매 예방 체조 교실, 효도 관광 신청서. 그때였습니다. 한 포스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큼지막한 글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낡은 집, 불편한 집에서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옥순아, 응, 저거 뭐야? 옥순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응? 아, 그거? 집 고쳐주는 거래. 구청에서 돈 대주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영희 언니도 했어. 욕실에 손잡이 달고 문턱 없애고 그랬대. 영희 할머니가 화투판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아. 나 작년에 했어. 완전 좋아. 이제 욕실 들어갈 때 안 무서워. 저는 포스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여기. 전화하면 돼? 응. 전화하면 복지사 선생님이 상담해줘. 그리고 집에 와서 봐주고.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포스터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모모구청 주거복지과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경로당에 붙어 있던 포스터 봤는데요. 집 고쳐주는 거. 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 사업 담당하는 김수진 사회복지사예요. 혹시 집에서 불편한 점 있으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욕실이 좀 미끄럽고요. 문턱도 높아서 자꾸 걸려요. 며칠 전엔 넘어질 뻔했어요. 아이고, 위험하셨겠네요. 혼자 사세요? 네, 자녀분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따로 살아요. 그러시구나. 어르신,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욕실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공사 같은 걸 무료로 해드려요. 공짜인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전액 무료예요. 구청 예산으로 하는 거라 어르신은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신청하실래요? 그럼 제가 직접 댁에 방문해서 상담해 드릴게요.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모모동 123번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모레 오전 10시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럼 그때 뵐게요, 어르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옥순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때? 신청했어? 응, 모레 집에 온대. 잘했어. 언니, 이제 걱정 끝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답일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소에 힘들었던 오르막길이 오늘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방법 찾았어. 우리 집 지킬 방법.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장미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남편이 심은 장미였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을지도 몰라. 이번엔 정말.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집 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온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오전 9시 50분. 저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뛰었습니다. 정확히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김수진 복지사예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주거복지과 최철민 팀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시네요. 오래 살아서 낡았어요. 아니에요. 손때 묻은 집이 제일 좋은 집이죠. 최철민 팀장이 가방에서 줄자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불편하신 곳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욕실이요. 이쪽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욕실로 안내했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 팀장이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줄자로 문턱 높이를 쟀습니다. 15cm네요. 이 정도면 위험해요. 벽을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여기 손잡이 달면 되겠는데요. 이 벽은 튼튼해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타일이 많이 달았네요. 표면이 반질반질해서 미끄럽겠어요. 저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제 집 욕실을 낯선 남자가 들여다보고 줄자로 재고 벽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제 몸을 검사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도 볼게요. 세 사람은 부엌으로 이동했습니다. 최 팀장이 싱크대 높이를 확인했습니다. 허리 불편하시겠어요. 너무 낮아요? 네. 설거지할 때 좀 그래요. 높이 조절 가능한 걸로 바꿔드리면 좋겠네요. 그가 찬장문을 열었습니다. 헐거워진 손잡이가 덜렁거렸습니다. 어머, 이거 위험한데요. 손잡이 새 것으로 교체해야겠어요. 아, 그건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런 게 더 위험해요. 갑자기 떨어지면 다치실 수 있어요. 수진 씨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지를 만졌습니다. 어르신, 벽지가 많이 낡았네요. 군데군데 뜯어져 있어요. 오래 살다 보니 이것도 같이 바꿔드릴게요. 새 벽지 바르면 집이 훨씬 환해 보여요. 최 팀장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르신, 천장에 물 얼룩이 있는데 혹시 누수 있으세요? 제 시선도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천장 구석에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비 오면 가끔 물이 조금씩 새요. 그럼 지붕 방수 처리 꼭 해야 돼요. 이대로 두시면 곰팡이 생기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최 팀장은 계속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싱크대, 욕실, 문턱, 손잡이, 벽지, 천장 누수. 제 집의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고마워야 하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다 고쳐준다니. 제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가 수첩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요. 혼자 사세요? 네. 아들이 따로 살아요. 최 팀장이 빠르게 수첩에 체크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세요? 네. 30만 원 정도요. 그게 전부예요. 이 집은 어르신 명의시고요. 네. 제 집이에요. 최 팀장이 집 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실 문턱, 바닥 상태, 천장 누수. 개선이 시급하네요. 수진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모든 조건에 해당되세요. 신청하시면 바로 승인될 거예요. 정말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팀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받으시라고 만든 사업이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수진 씨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평생 세금 내시면서 일하셨잖아요. 이건 어르신의 권리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팀장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대략 파악했습니다. 그가 수첩을 보며 하나씩 읽었습니다. 욕실 손잡이 3개, 바닥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싱크대 높이 조절.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 해주시는 건가요? 네. 어르신 집이 45년 됐다고 하셨죠. 한 번에 다 해드리는 게 좋아요? 돈은 얼마나 들어요? 전액 무료예요. 걱정 마세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공사는 2주 후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네. 도배랑 방수 작업 때문에 좀 걸려요. 작업하시는 분들 4-5명 오셔서 하루에 7시간씩 작업하실 거예요. 수진 씨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공사 내용이랑 일정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료, 본인 부담금 없음이라는 글자는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자. 2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2주 후 월요일에 뵐게요, 어르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욕실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초라한 욕실. 곧 여기가 달라진단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이 집을 뜯어고친단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동의서. 글씨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2주 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오늘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9시 정각.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작업복 입은 남자 4명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공구 상자와 자재를 들고 집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작업 시작할게요. 젊은 남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4명의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공구 상자를 들고, 긴 사다리를 들고, 페인트 통을 들고, 제 작은 집이 갑자기 비좁아졌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천장 방수 작업부터 할게요.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네. 드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안방에서 타일을 뜯어내는 소리, 욕실에서 망치질하는 소리, 남자들이 주고받는 대화 소리. 여기 좀 잡아봐. 저기 자재 더 필요해. 저는 거실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제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제 집을 마음대로 뜯고 망치로 두드리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집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집 공사하나 봐. 이웃집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트럭까지 와 있네. 무슨 공사야? 글쎄, 집 전체를 고치나 봐. 도배도 하고 천장도 뜯고. 돈 많이 들겠다. 아니, 공짜래. 구청에서 해주는 거. 아, 그거? 복지 혜택 받는 거? 그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 거잖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45년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10년 동안 돈을 모아 이 집을 샀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린 적 없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복지 혜택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응. 집에 공사 들어갔다며? 누가 말했니? 김 할머니가 우리 와이프한테 연락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욕실이랑 천장 좀 고치는 중이야. 돈은 어떻게 하려고요? 공짜야. 구청에서 해주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지 혜택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래. 엄마, 그런 것까지 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왜? 그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어려워. 엄마, 연금도 나오시고 제가 매달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됐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난 괜찮아.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있어. 평생 세금 냈어. 엄마, 그리고 이래서라도 요양원은 안 갈 거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릴 소리가 또 울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왜 다들 이걸 구걸처럼 보는 걸까요? 왜 다들 저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걸까요? 저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받을 만큼 세금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움이 마치 손 벌리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서 이웃 할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집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요양원이 떠올랐습니다. 깨끗한 방, 새 침대, 친절한 직원들, 매일 나오는 밥,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복지 혜택 받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곳. 그곳에 가는 건 돈을 내니까, 당당한 거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무료로 집을 고치는 건 특혜를 받는 거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늙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왜 집 하나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나요? 왜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요?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드릴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마루를 흔들었습니다. 제 집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 어르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남자들이 떠났습니다. 트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방수 작업을 하느라 뚫은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노을만 붉게 타올랐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공사 첫날 옥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먼지 엄청 날 텐데 우리 집에서 지내?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옥순이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면 트럭이 왔고, 남자들이 왔고, 드릴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집의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못한 사람처럼. 금요일 오후, 어르신, 다 됐습니다. 작업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욕실부터 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욕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고 금간 타일은 사라지고 밝은 베이지색 타일이 깔려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바닥을 발로 살짝 밟아봤습니다. 표면이 거칠었습니다.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문턱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평했습니다. 걸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은색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면대 옆에 하나, 변기 옆에 하나, 샤워기 옆에 하나. 저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세면대 옆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손바닥에 온기가 서서히 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금속도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걸 잡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작업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요양원이 싫었던 건 낯선 곳이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 하나면 저는 혼자 설 수 있습니다. 혼자 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부엌도 보실래요? 저는 손잡이를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높이가 조절되어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도꼭지도 새 것이었습니다. 은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찬장 손잡이도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도 보세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지가 새 것이었습니다. 밝은 아이보리색 벽지. 깨끗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얼룩도 뜯어진 자국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갈색 물 얼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깨끗한 천장. 방수 처리 완벽하게 했어요. 이제 비 와도 물 안 새요. 작업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 집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낡고 위험했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불편한 데 없으세요?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공구를 챙겨 나갔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네. 고맙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그 무거운 조용함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편안했습니다. 저는 다시 욕실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한 발씩 욕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일입니다. 미끄러질까봐, 넘어질까봐.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손잡이가 저를 잡아줬습니다. 욕조에 앉아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나 아직 괜찮아.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나 이제 맘 편히 살 거야. 손잡이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금속 막대 하나가 제게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5월의 따뜻한 오후 햇살이었습니다. 새 타일 위로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을지도 몰라. 정말로. 그 다음 주 화요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르신, 저 김수진 복지사예요. 공사 잘 끝나셨죠? 네. 아주 좋아요. 다행이에요. 오늘 2가지 제안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이웃 돌봄 모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이랑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어르신 집에서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2번째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비상벨을 설치해드려요. 넘어지시거나 위급하면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119로 연결돼요.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도 같이 달아드리고요. 전부 무료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밤에 혼자 계실 때 불안하신 적 없으세요? 있어요. 욕실에서 넘어질 뻔할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목에 거는 것도 있고 손목에 차는 것도 있어요. 위급하면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5분 안에 도착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어르신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두 가지 다 신청하실래요? 네. 하고 싶어요. 좋아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방문할게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와 세 분의 할머니, 그리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분은 비상벨 설치 기사님이에요. 들어오세요. 김옥순, 박영희, 이금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언니,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 욕실 좀 봐도 돼? 할머니들이 욕실로 몰려가는 동안 기사님이 장비를 꺼냈습니다. 비상벨은 침대 옆 욕실 거실에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목걸이형이에요. 작은 흰색 목걸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빨간 버튼 누르시면 바로 119로 연결돼요. 방수도 되니까 목욕할 때도 차고 계시면 돼요. 기사님이 벽에 비상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와, 손잡이 좋네.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거 얼마 들었어? 공짜야. 구청에서 해준 거. 나도 신청할 수 있어.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네, 오늘 신청서 가져왔어요. 저기 보이시죠? 저거 비상벨이에요.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119 자동 연결돼요. 금자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그런 것도 있어? 네, 이것도 무료예요. 30분 후 기사님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 됐습니다. 테스트해 볼까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렇게 소리 나면서 119로 연결되고 주소도 자동 전송돼요. 기사님이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줬습니다. 이거 절대 빼지 마세요. 밤에도 차고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기사님이 떠나고 할머니들과 수진 씨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식혜와 약과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요즘 아들이 요양원 가라고 해서 속상해. 어머. 나도 그래. 옥순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래. 영희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모시고 살 형편 안 된다고 대놓고 말해. 다들 비슷하네. 그러게. 근데 우린 요양원 가기 싫잖아. 당연하지. 여기가 우리 집인데.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언니, 이렇게 집 고치고 비상벨까지 다르니까 혼자 살만해? 훨씬 나아. 욕실 들어갈 때 안 무서워. 손잡이 잡으면 안심이 되고. 목에 걸린 비상벨을 만졌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밤에도 안심이 돼. 영희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치? 나도 비상벨 있어. 진짜 든든해.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아세요? 이게 복지가 아니라 권리예요. 평생 일하시고 세금 내신 걸로 하는 거니까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 자랑, 아픈 곳 이야기, 옛날 이야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환했습니다. 수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어때요? 좋아요. 진심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네. 그러고 싶어요. 오후 4시쯤 할머니들이 돌아갔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또 와도 돼? 그럼. 와.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비상벨을 만졌습니다.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집이 달라지니까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이웃과 연결되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상벨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잡이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제 인생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정말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미 향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목에 걸린 비상벨은 이제 제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밤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왔니?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집이 민수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네요? 응, 구청에서 고쳐줬어. 민수가 새 벽지를 만졌습니다. 욕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욕실 문을 열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잡이도 달고 바닥도 새로 깔았네요. 문턱도 없어졌고. 그래, 민수가 욕실에서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거 없어요? 응, 괜찮아. 저는 민수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민수가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싱크대가 높아져서 허리가 편했습니다. 여기. 민수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응?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 가시는 게 엄마한테 편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엄마가 정말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집이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사신 곳이고, 저를 키운 곳이고, 엄마의 모든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아프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목에 걸린 비상벨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있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버튼만 누르면 119가 와. 비상벨이요? 그래, 구청에서 달아줬어.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할머니들이 자주 와.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요? 그래, 복지사 선생님이 연결해줬어. 나만 외로운 게 아니더라. 다들 비슷해. 민수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마. 난 괜찮아.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올게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와라. 내가 밥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사올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민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골목을 걸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욕실로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중얼거렸습니다. 나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당신 걱정하지 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미 향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숨 쉬는 곳이야.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공간이 달라지니까 인생도 달라졌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욕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 타일 위로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정말로. 손잡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요양원 대신 평생 살아온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기적인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금의 도움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손잡이 하나, 문턱 하나, 비상벨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요양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을, 내가 사랑하는 곳을 조금 더 안전하게 바꾸는 것. 그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당신 자신이 언젠가 마주할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삶이고 추억이고 존엄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존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